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죠. 오광수 민정수석, 어떻게 보면 이게 범죄 혐의라 봐야 됩니다. 지금 까도 이게 새로운 게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완전히 좌파 진영 내에서 엄청나게 싸움이 커져가지고요. 이재명의 첫 인사잖아요. 완전히 인사가 대참패로 실패로 이게 망사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가 아니고 망할 망자, 망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건 이제 첫 출범하기도 전에 민정수석 문제로 한마디로 좌파 내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은 우파 신문에서도 비판적인 기사와 사설을 썼는데, 오광수를 처음 제기한 거는 좌파입니다. 특히 뉴 탐사, 이런 좌파 유튜버나, 그 다음에 한글레 신문, 그리고 이제 경향신문, 이런 좌파 언론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와, 이게 좌파 진영 내부의 내부 큰 싸움이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봐도 이게 문제는 있지만, 처음에는요, 왜 반대했느냐 하면, 처음에는 오광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이래서 이게 검찰 개혁이 되겠느냐. 여기서부터 이게 처음에 반대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대륙 아주에 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북한의 대북 송금엔 안부수라고 있잖아요. 우리 유명한 안부수. 거기에 대륙 아주가 변호했는데 거기에 이름도 올라 있고요. 또는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들 변호도 있고, 막 사건이 이제 정관예우하면서 사건으로 비화가 된 거예요. 계속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는요, 완전히 불법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부동산 명의신탁, 그리고 이제 차명 대출, 이런 데 수사 대상이 되는 이런 데 혐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 이거는 이제 5년의 징역이 범죄거든요. 지금 이제 보도에 하면 오광수의 부인이, 홍모 씨라는 게 오광수 수석의 부인이요. 옛날에 동탄에 한창 개발될 때잖아. 동탄이 땅값이 엄청 올랐죠. 개발될 때. 동탄 신도시. 거기에 부동산을, 건물하고 땅을 상당히 많이, 건물도 2층이 사난 거예요. 근데 이걸 검사들도 부장검사만 되면 재산을 신고하거든요. 재산. 그러니까 이제 집이 두 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투기를 한 것 같은데 명의를 그대로 성균관대에 넣었거든요. 오광수가. 성균관대 동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안 돌려주니까 나중에 돌려달라고 재판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아들한테 장남, 아들 앞으로 돼 있습니다. 건물이. 오광수 수석의 아들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명의신탁은 불법입니다. 실명법에 반하죠. 그 다음에 또 뭐에 반해요? 바로 공직자윤리법. 허위로 재산 신고했잖아요. 공직자윤리법에 반하죠. 또 이게 어디 반한다? 조세포탈, 세금포탈이잖아요. 엄청난 수사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부동산 차명 의혹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차명 대출 의혹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오광수 수석이 실제 검사 시절에 이제 저축은행에 돈을요, 자기 지인 명의로, 지인이 15억을 명의로 빌린 거죠. 실제는 오광수가 대출해야 되는데 검사니까 재산, 따라서 지인 명의로 15억을 빌렸다. 근데 안 갚으니까, 지인이 안 갚으니까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축은행에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갑자기요, 저축은행의 오너가, 저축은행의 회장 있잖아, 오너가 실제 이 대출금은 내 거다. 오광수 검찰 게 아니고 내 거다. 이러면서 또 일부 갚아줍니다. 황당하죠? 저축은행이 대출을 10억 해주는데 안 갚으니까 저축은행의 오너 사주가 내가 실제 대출자다. 저축은행의 사주가 대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게 불법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돈을 또 일부만 갚아줘. 완전히 보니까 이게 막 거미줄처럼 마음대로 이게 뒤죽박죽이야. 심각한 이게 의혹이죠. 이러니까 이게 오늘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에서도 사설로 국민 눈높이에 맞냐. 지금 이게 난립니다. 제가 좌파 패널들 만나보면 이게 가장 잘못된 인사. 이것 때문에 우리 좌파 쪽에서 지지율이 5% 이상 날라갔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는 이게 즐기면 이게 좌파들끼리 싸움이야. 우리야 뭐 이게, 우리도 물론 오광수가 부적절하지만 저는 이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 어차피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 인정 안 하니까 뭐 인사나 누가 해도 이게 별 관심도 없었는데 누가 하나. 그러게 그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보통 자리는 아니잖아요. 전부 이게 인사 검증을 하는 자리잖아. 근데 이런 자리에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민정수석이 됐다. 그러면 이게 뭐 개판되겠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으로서는 연수원 동기거든요. 이재명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겠지. 민정수석은 연수원 동기야. 오광수가. 그러니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좌파들이 패널들도 방송할 때 보면 가장 난감한 게 오광수야. 아, 이게 자르자고 해야 되는데 여론에. 근데 또 이재명이가 워낙 밀어붙였잖아. 이재명이한테 찍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좌파 패널도 말도 못하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래 봅니다. 실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참 이게 황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민정수석 밑에 비서관 3명이요. 전부 이게 이재명 변호사잖아요. 민정비서관은 이제 이태영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직기강 비서관은 전치영이라고 이태영 사무실에 똘마니 가방 묻지랍니다. 가방 들고 다니는. 이런 이제 그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똘마니를 공직기강 비서관에 시켜놨고 전치영. 그 다음에 법률비서관도 이장영, 대북송금 변호하는 이장형. 그 다음에 이태영, 이태형, 이장형. 그 다음에 그 전치영. 3명의 비서관이 전부 이재명 변호인이고, 거기에 민정수석은 이재명과 연수원 동기를 했는데 대형 사고가 났다. 이러면서 이재명 지지율이 급락하는데 가장 원인이 오광수 민정수석이다. 저는 이재명이 끝까지 버텨. 자르면 안 돼. 끝까지 버티면 또 까도 의혹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로서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재명이가 첫 출발부터 삐끗삐끗 하면서 이게 인사가 대실패로 끝나는, 왜? 이게 기억나거든요. 오광수 민정수석 계속 범죄 혐의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좌파들이 난리치면 국민들 내리에는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원래 그래요. 그리고 이게 실제 중요한 자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죠. 실제. 따라서 저는 이재명이가 끝까지 버티고 오광수를 끝까지 안고 가라 이거야. 그래야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질 테니까. 잘라버리면 이게 끝나잖아, 이슈가. 한번 지켜보시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부적절한 인사지만 그러게 이재명이가 계속 안고 가가지고 지지율이 급전직하 폭 나가는 이런 이제 대참패 인사가 돼야 된다. 될 가능성이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이게 알고 이 의혹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 의혹은 이게 부동산이 장남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이가 알고도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왜? 이재명의 기준은 이재명이가 워낙 검으니까 웬만큼 검은 거는 이게 검게 안 보이는 거죠. 이재명이가 워낙 범죄자니까 웬만큼 검은 거는 검게 안 보이니까 에이 뭐 내가 배소연이 앞으로 이게 차명재산이 80억이 있는데 배소연이 월급 받아오면 비서 앞으로 이게 80억 차명재산이 있는데 아니 오광수 뭐 동탄에 몇 억 정도 차명재산이 뭐가 문제돼? 나도 차명재산이 많은데 이게 이재명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밀고 가면 과연 이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우리는 흥미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다. 하여튼 이재명이가 자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게 엄청난 큰 이게 이슈로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왜? 이렇게 되면 이게 까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 수사 대상 이런 게 잘하면 이게 제2의 조국 사태가 되는 겁니다. 조국이도 이게 민정수석하고 법무부장 가면서 터지잖아요. 저는 오광수 민정수석은 제2의 조국 사태로 완전히 화약고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감사합니다.